혹시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성실사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가 땡땡만큼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 주택의 월세액 또는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불했던 금액의 일정량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한 달치의 월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13월의 월급이 보다도 완벽하게 완성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월세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의 요건들을 먼저 살펴보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요. 또한 법적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이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1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부가적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6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오직 근로소득자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라면 꼭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건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이런저런 사유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극히 기본적인 보호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는 월세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일단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실 서울이라면 기준시가 3억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그럴 때는 면적에 대한 조건으로 충족할 수 있고요. 참고로 85제곱미터는 대략 26.7평 정도에 해당하며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각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세액공제의 한도를 알아보자면 총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한 월세액의 750만원까지가 되는데요. 7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봤을 때 월 62만 5천원의 금액이 되기에 사실 서울의 월세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요. 만약 근로기간 중 월세가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여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벌써 750만원이라는 금액을 훌쩍 넘겼더라도 어쨌든 750만원까지의 한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급한 월세액에 곱해줘야 하는 공제율은 2022년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의 10에서 12%에서 현재는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가 적용되어 최대 112만 5천원까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2%가 적용되어 최대 90만원까지만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이외의 부가적인 종합소득 금액은 각각 4,500만원과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지방세 10%가 별도로 추가되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도 어딘가에서 첨부한 표를 또다시 첨부해 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찰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총 이 세 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 요청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면 계좌 이체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게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놓친 연말정산도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살펴보자면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3월에 월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복잡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근로소득자이며 월세 계약을 한 당사자이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 좀비속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는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을 통해 지출을 처리하는 절차와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 영수증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드 공제와 합산하여 200에서 3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공제율 또한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합산한 사용액이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초과한 그 금액만큼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월세 지출 또한 현금이기에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여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또한 약간의 서류만 준비된다면 연말 정산시 바로 신청이 가능하겠는데요. 그 약간의 서류가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현금 영수증이 맞고요. 이것을 굳이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서로 불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홈택스에서 셀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으로 인한 세금 내기를 굉장히 꺼려하며 심지어 계약서에 임차인의 세액 소득공제를 방지하는 특약까지 기입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영수증 셀프 발급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중개할 때 가끔 애를 먹고는 하는데요. 참고로 임차인의 세액 소득공제를 방지하는 특약사항은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또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 현금 영수증 셀프 발급 또한 그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되고요. 즉 이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회피하기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이는 흔히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월세 공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전세이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원리금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선 조건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번에도 역시 반드시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여야 합니다. 이 또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월세 공제와는 달리 총 급여에 대한 제한, 즉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다가구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밖에도 차입금, 즉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대출이어야 하는데요. 대출금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이거나 일반 법인, 공제, 사내복지 성격의 대출들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공제 대상 대출금으로 임차 중인 주택에서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는 연간 전체 원리금 상환 금액 중 40%까지만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또 연간 총 40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300만 원에서 개편으로 인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된 부분인데요.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결국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연말 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구간이며 400만 원을 전부 소득공제 받는 경우라면 60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에는 별도로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신청 방법으로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연말 정산 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는 연말 정산 간수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조회가 가능하고요. 만약 월세를 살다가 도중에 전세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기존의 월세 세액 공제와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또한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득공제를 놓친 연말 정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모두 정리한 표를 첨부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찰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총 정리해보자면, 월세 공제일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할 수는 없다. 월세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득공제, 즉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가 일부 상향되었다. 이하 모든 공제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